자, 오늘은 CEO라면 연말에 꼭 챙겨봐야 할 재무 보고서의 비밀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게 아주 명확하게요. 혹시 대표님도 재무보고서를 받아들면 이게 꼭 외국어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많은 리더분들이 그렇죠. 회계는 그냥 뭐랄까 담당자가 알아서 하는 좀 귀찮은 업무 정도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하지만 오늘 이 복잡한 숫자들을 그냥 미스터리가 아니라 회사를 이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전략 무기로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가장 기본이면서도 제일 중요한 서류 두 가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아주 쉽게 비유해 볼게요. 재무상태표는 딱 어느 한순간, 예를 들어 12월 31일에 우리 회사 건강 상태를 찍은 사진 같은 거고요. 반면에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 벌고 잘 썼는지를 보여주는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사진부터, 즉 재무상태표부터 자세히 들여다보죠. 여러 항목이 있겠지만 오늘은 특히 CLO인 대표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위험 신호 두 가지에 집중해 볼 겁니다. 자, 첫 번째 위험 신호, 바로 가지급금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대표님이 회사 돈을 가져다 썼는데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지 않은 돈이에요. 법적으로는 대표님이 회사에 빚을 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나중에 갚으면 되지 하고 넘어갈 간단한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무서운 페널티가 세 가지나 따라붙거든요. 첫째, 대표님 개인에게는 4.6%의 이자가 붙은 걸로 보고 이걸 상여금처럼 취급해서 소득세를 더 내야 해요. 둘째, 회사도 똑같이 그 이자만큼 수익이 난 걸로 봐서 법인세를 또 내야 합니다. 이중과세나 마찬가지죠. 마지막으로 회사가 은행에서 빌린 돈이 있다면 그 이자 비용조차 전부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거 정말 세금 폭탄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정반대의 경우입니다. 바로 가수금인데요. 이건 반대로 대표님이 개인 돈을 회사에 빌려준 거예요. 급하게 운영자금이 필요할 때 많이들 하시죠? 가수금은 언젠가 회사가 대표님께 갚아야 할 빚이죠. 그런데 이걸 그냥 다시 가져가는 대신 아주 스마트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빚을 회사의 자본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걸 출자 전환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장부상에서 부채는 사라지고 자본이 늘어나니까 회사의 재무 구조가 훨씬 탄탄해집니다.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도 훨씬 유리해지고요. 정말 멋진 전략이죠? 자, 재무상태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1년 동안의 성과를 보여주는 동영상, 즉 손익계산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대표님들이 많이 쓰시는 주요 비용들이 실제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대표님들, 업무용 차량 많이 이용하시죠? 그런데 이 비용을 처리하는 규정이 생각보다 꽤 깐깐합니다. 무턱대고 비용 처리했다가는 나중에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어요. 업무용 차량과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숫자, 바로 800만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 차량 가격에 대한 감가상각비로 1년에 최대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1,500만 원입니다. 이건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같은 모든 관련 비용을 합쳐서 차량 운행일지를 쓰지 않고도 인정받을 수 있는 한도예요. 만약 1년에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 원을 넘는다? 그럼 무조건 운행일지를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초과된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 못 받아요. 자, 그리고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꿀팁인데요. 바로 업무 추진비입니다. 거래처 접대할 때 그냥 밥만 사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 경기 티켓 같은 문화생활을 함께 해보세요. 그러면 업무 추진비 한도가 무려 20%나 늘어납니다. 이건 정말 챙겨야 할 혜택이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본 순이익이 있잖아요. 그 금액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무조정이라는 필터를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실제 세금을 내야 할 소득, 즉 과세소득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세무조정 단계에서 절세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정말 많아요. 대표님들, 회계사무소에 그냥 맡겨만 두지 마시고 이 세 가지, 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통합고용 세액공제,
그리고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우리 회사도 해당되는지 꼭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거 보세요. 정말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실무자가 영수증을 받았는데 내용이 좀 애매해요. 그럼 그냥 일단 대표님 가지급금으로 처리해버리는 거죠.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몇 년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2억 원짜리 빚이 생겨 있는 겁니다. 정말 황당하죠?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정말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모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 연말에 대표님께서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액션 플랜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회계 담당자에게 가지급금과 가수금 내역부터 달라고 하세요. 둘째, 내 업무용 차량이랑 업무 추진비 한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시고요. 셋째, 회계사에게 전화해서 아까 말씀드린 3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모든 영수증에는 귀찮더라도 꼭 어디에 썼는지 명확하게 적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 4가지만 해도 대표님이 재무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선택의 시간입니다. 우리 회사의 회계를 그저 귀찮은 숙제로 남겨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회사를 더 크게 성장시키는 강력한 전략 도구로 사용하시겠습니까? 오늘 얻은 이 지식을 바탕으로 더 큰 확신과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시길 바랍니다.